안녕하세요. 다들 이번 명절은 편안하게 보내셨나요? 저는 신혼 초에는 명절 연휴 시작 날부터 시댁에 내려가야 됐어요.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통 1박 2일 정도 지내다 온다고 하던데 저는 연휴 기간 내내 시댁에 머물러야 됐죠. 연휴가 길면 긴 대로 다 말이에요. 4일이면 4일, 5일이면 5일 동안 시댁에 있어야 되니 저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붙어 있는 황금 연휴라도 있으면 한 달 전부터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졌어요. 다른 집처럼 음식만 하고 시댁 사람들 뒤치다거리만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제가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는 미리 제가 해야 될 일을 목록으로 만들어 놓은 종이 한 장을 건네줬죠. 아가 왔니? 이번에는 연휴가 좀 길잖아. 요리는 내일 하면 되니까 너는 오늘 이것들 좀 싹 다 해둬라. 어머니, 저 방금 도착했어요. 차 타고 5시간이나 걸려서 왔는데 좀 쉬었다가 명절 쇠고 나서 하면 안 될까요? 무슨 소리야? 오늘은 여기 적힌 거 다 하고 내일은 요리하고 명절 쇠고 그리고 다음 날에는 또 할 것 따로 있다. 오늘 이 종이에 적힌 건 오늘 할 일이야. 그러니 잠깐 쉬었다가 바로 일해라. 그래야 오늘 안에 다 끝나지. 시어머니는 제가 시댁에서 잠시라도 쉬는 꼴을 보기 싫으셨는지 제가 일해야 될 것들을 미리 정해놓으시곤 저에게 명절 연휴 스케줄을 통보하면서 일을 시켰어요. 그날은 종이에 옷장 정리하기라고 쓰여있더군요. 어머님, 옷장 정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바뀔 때쯤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농에 있는 봄옷 꺼내서 정리해둬라. 농 안에 오래 넣어둬서 냄새 나는 건 세탁기로 빨고 그래야 날이 따뜻해지면 바로 입지. 그리고 스웨터 같은 것들은 손빨래 해둬라. 옷감 상하지 않게 살살하고 그리고 겨울옷들 중에 포플난 건 다 띄고 양말이나 옷에 구멍 난 거 있는지 확인하고 구멍 난 거 있으면 바느질로 다 꿰매놓고 그리고 너무 낡아 보이는 것들은 버려야 되니까 한쪽으로 모아놔라. 시어머니는 아직 겨울이 한참 남았는데도 옷장 정리를 시키시며 봄옷들을 싹 다 빨아놓으라고 하셨죠. 심지어 본인 옷까지 일일이 체크해서 구멍난 데가 있는지 확인하라고 하셨어요. 이 밖에도 그릇장에 있는 그릇들을 다 꺼내서 닦고 정리하기, 베란다 화장실 묵은 때와 곰팡이 제거, 이불 발로 밟아서 빨기 등등 별 잡다한 일들을 다 시켰어요. 늘 차례 음식을 만드는 건 기본에다가 추가적으로 시댁 살림들까지 정리하다 보니 명절에는 마치 제가 청소업체에서 나온 것 같은 기분까지 들기도 했어요. 사실 제가 수은해서 이렇게 말을 고분고분 듣는 건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시댁에 내려가서 시어머니 말에 순종적인 며느리가 되어야 되는 사정이 있었죠. 결혼하고 1년째 되던 해에 남편이 친정엄마를 모시고 지방에 내려갔다가 교통사고가 났던 적이 있어요. 꽤 크게 사고가 나서 양쪽 집이 발칵 뒤집혔는데 다행히 차는 크게 박살이 났지만 두 사람은 모두 크게 다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잘 넘어가나 싶었는데 남편이 자꾸만 후유증이 있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이상해. 나 교통사고 난 뒤론 글자를 조금 오랫동안 집중해서 보면 어지러운 것 같아. 그리고 자꾸 귀에서 이명 같은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말이야. 요즘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니고 당신 최근에 야근도 잦고 회식도 있어서 술 자주 먹었잖아. 아니야, 그런 거 예전부터 자꾸 이런 불편함을 느꼈는데 최근 들어서 더 잦아졌어.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 교통사고 후유증이 많은 것 같아. 그때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고 한 달 뒤부터 이상한 증상이 느껴졌거든. 정말? 생활하는데 불편할 정도면 병원에 가서 한번 정밀검사 같은 거 해보는 건 어때? 그래야 될 것 같아. 회사에서 일할 때 보고서 같은 거 읽으면 울렁거리고 미치겠어. 그리고 하루 종일 귀에서 이상한 소리까지 들린다니까. 제대로 쉬지도 못해서 피곤하고 말이야. 남편은 교통사고 이후에 어지럼증과 이명을 호소했어요. 처음에는 조금 신경 쓰인다 정도로만 말을 했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도 나아지지 않고 더 심해지더군요.
회사에서 일하는데도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저와 함께 병원에 가보기까지 했죠. 근데 병원에서 이런저런 검사를 다 해봤지만 특별한 몸에 이상이 있다고 하진 않았어요. 이렇다 보니 따로 치료를 받거나 약을 먹지도 못했고 증상은 점점 심해져서 남편이 엄청 예민해지기까지 했어요. 남편이 너무 불편해하니 저도 여기저기 다른 병원을 알아봐서 함께 가봤는데 다른 별 이상이 없다고 아마 심리적인 요인 같다고 하며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남편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라고 증상을 호소했고 결국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두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시댁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회사까지 그만둘 정도면 몸에 정말 이상이 있는 거 아니야? 유명한 병원은 다 가봤어요. 수백 돈을 써가며 검사해봤는데 의사들이 다들 하는 말이 몸에는 문제가 없다고 심리적인 요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말이 되냐? 교통사고 난 이후부터 이런 게 생겼다며? 그럼 심리적인 게 아니고 당연히 몸 어디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거지. 어머니, 의사가 그렇다고 하는데 어쩌겠어요. 의사들이 아픈 곳 있으면 여기가 잘못돼서 그렇다 얘기해 주지. 다른 것도 마찬가지였고요. 아이고 그럼 대체 멀쩡하던 애가 왜 회사까지 그만두고 저 지경이 된 거야? 사돈 어른은 어디 불편하시거나 편찮으신 데는 없고 우리 아들이랑 사돈이랑 같이 사고 났잖아. 저희 친정엄마는 다행히도 건강상 별 문제는 없으세요. 남편처럼 이상한 징후도 없고요. 사돈 어른은 아주 멀쩡하시다고? 그럼 우리 아들만 지금 저러고 후유증 겪고 있는 거야? 교통사고 당할 때 우리 아들만 심하게 어디 부딪혔나 보다. 왜 그때 네 엄마는 지방에 갈 때 내 아들을 데리고 내려가가지고 교통사고 나서 우리 아들 인생이 제대로 꼬여버렸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친정엄마는 남편처럼 어지럼증을 느낀다거나 이명이 들린다는 말씀은 안 하셨고요. 교통사고 이후에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고 남편만 교통사고 후유증을 겪는 듯 했어요. 게다가 그때 친정엄마 친구분 자녀 결혼식에 가는 거였는데 남편이 쉬는 날이라 모셔다 주다가 사고가 난 거였거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어머니는 남편이 교통사고 후유증이 나서 회사까지 그만두고 집에서 쉬고 있는 게 다 친정엄마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어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차 사고 났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자기 아들 인생이 꼬였다고 저를 타박하셨죠.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생계를 어떻게 꾸려나갈지 걱정하고 있을 때 친정엄마가 뜻밖의 제안을 하나 하셨어요. 예, 박서방 회사 그만두고 이제 너희 뭐 해 먹고 살 거야. 박서방은 아파서 당분간 쉬어야 되는데 네가 어디 취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벌써 어디 괜찮은 회사 알아봤어? 엄마, 그니까요. 그것 때문에 지금 골치가 아파요. 우선 몇 개월은 버틸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네요. 남편이 저러고 있으니 제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엄마 말대로 제가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어디 마트에서라도 일하든지 해야죠 뭐. 그러지 말고 우리 가게에서 같이 일하지 않을래? 엄마 가게요? 그렇게 해도 되나요? 그럼 마침 우리 가게에서 일하던 사람이 그만뒀거든. 너희만 괜찮으면 이쪽으로 이사해서 가게에서 일해라. 괜히 사람 구할 필요 없는데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나랑 네 아빠 장사하는 사람들이야. 니네가 가게에서 일하는 게 손해면 절대 오라고 안 한다. 아무리 자식이라 해도 절대 그렇게 안 하지. 솔직히 사람 구해도 요즘에는 길어봐야 6개월 정도 일하고 다들 그만두거든. 너네는 10년은 좋게 일할 거 아니야. 그럼 우리도 훨씬 편하지. 또 우리 가게가 장사가 꽤 잘 되는 편이잖아. 혹시 알아? 너랑 박서방이 일 잘하면 가게 너희한테 물려줄지. 그럼 저희도 좋죠. 일하기도 편하고 남편 아프면 좀 쉴 수도 있고요. 근데 가게에서 일하려면 이사까지 가야 되니 남편하고 한번 상의해 볼게요.
그래, 그렇게 해. 생활하던 터전을 아예 옮겨야 되니 그렇게 쉽게 대답하긴 힘들겠지. 충분히 네 남편이랑 얘기해보고 엄마한테 연락 줘라. 친정엄마는 아직 괜찮은 일자리를 구한 게 아니면 친정 부모님이 하고 계시던 음식점에 와서 일을 같이 하자고 제안하셨어요. 마침 일하던 사람이 그만둬서 자리가 하나 났다고 하시면서요. 전화를 끊고 바로 남편과 이야기를 해봤어요. 엄마가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당신 생각이 어떨지 몰라서 아무래도 친정에서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하게 되면 당신이 좀 불편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말이야. 집도 가깝고 왠지 처가살이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잖아. 아니야, 그렇게 하자. 아무래도 내 건강이 언제 좋아질지 모르니 그렇게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 나는 신경 쓰지 마. 처가에서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불편할 게 뭐가 있다 그래. 오히려 내가 가게에서 같이 일하면 장인 장모님이 불편하실 텐데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지. 그래, 그럼 우선 당장 엄마한테 말하고 바로 이사 준비하자. 마침 가게에 일손이 필요하다고 하셨으니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 그렇게 하자. 나 때문에 당신 괜히 고생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네.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몸이 아파서 그런 건데 어쩌겠어. 힘든 일 같이 헤쳐나가는 게 부부잖아. 나한테 미안하면 앞으로 우리 엄마랑 아빠한테 더 잘해줘. 그걸 말이라고 해. 당연히 장인 장모님께 엄청 잘할 거고 시키는 일도 열심히 할 거야. 남편과 저의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는 결국 신혼집을 친정 근처로 옮기게 됐어요. 그리고 그 뒤로 친정 가게 일을 봐주며 함께 살았죠. 저희가 친정 근처에서 살면서 친정 부모님을 매일 뵈면서 살았기에 시어머니는 명절만이라도 시댁에 와야 한다고 늘 요구하셨어요. 제가 가기 싫어서 가게가 바빠 갈 수 없다고 말이라도 하면 친정엄마한테 쪼르르 전화하셔서는 하소연을 하시거든요. 아들이 아파서 회사도 다니지 못하고 저러고 있는데 명절에 얼굴도 못 보니 서럽다고 말이에요. 친정엄마는 평소에도 자기를 지방으로 데려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후유증을 겪고 있는 사위에게 많이 미안해하셨어요. 자기 때문에 몸이 상해서 직장도 그만두고 고생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에게 그냥 며칠만 내려가서 어머니 뵙고 오라고 성화를 부르시는 바람에 저도 어쩔 수 없이 매번 명절에 찾아뵀어요. 대략 3년 정도의 기간 동안 5번의 명절을 꼬박꼬박 내려가서 연휴 기간에 다 채울 수밖에 없었죠. 온갖 집안일을 다 하면서요. 그러다 한 번은 명절이 가까워졌는데 친정엄마가 감기 기운이 심하게 있으셨어요. 엄마, 몸이 너무 안 좋네요. 아무래도 이번 명절에 안 내려가고 엄마 옆에서 병간호해야겠어요. 그냥 시댁에 갔다 와. 네 시어머니가 명절만 얼마나 손꼽아 기다리냐. 아들 얼굴 보고 싶다고 늘 그러시는데 이깟 감기로 세상 떠나는 거 아니니까 너는 명절에 며느리 노릇하고 와라. 그래도요, 아픈 사람 두고 가게 너무 신경 쓰여서 안 돼요. 시어머니한테 연락해서 못 간다고 말씀드려야죠. 평소에는 건강하시던 친정엄마가 며칠을 알아 누워 계시니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 시댁에 가지 않고 병간호를 해드린다고 했더니 오히려 친정엄마가 시댁에 꼭 가서 얼굴 비추고 오라고 하셨죠. 저는 하는 수 없이 하루만 내려갔다 와야겠다 생각했고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지금 저희 친정엄마가 몸이 너무 편찮으셔서요. 죄송하지만 저는 이번 명절날에 갔다가 하루 자고 집으로 바로 올라와야 될 것 같아요. 아버지가 계시긴 하지만 요리도 못하시고 제대로 아픈 사람 돌볼 수 있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뭐라고? 1년에 딱 2번 설이랑 추석 때만 시댁에 오면서 하루만 있다가 다시 올라간다고? 절대 안 된다. 이러다가 우리 아들 얼굴 까먹겠어. 게다가 이번 연휴는 쉬는 날도 안 붙어 있어서 3일이잖아. 3일밖에 안 하니 꼭 3일 다 머무르다 가라.
다음 명절에 연휴 기간 끝나고 며칠 더 있을게요. 제가 시댁에 있기 싫어 그러나요? 엄마가 아프셔서 그렇다는데 어쩜 친정엄마 괜찮으시냐, 어디가 어떻게 안 좋으시냐 묻지도 않으시고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시는 거예요. 사돈어른이 엄청 아프시면 병원에 입원을 시켰겠지. 집에서 병간호 한다는 거 보면 별로 아프지도 않은 거잖아. 이미 명절에 네가 할 리스트 쫙 적어뒀고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 해주려고 음식 재료도 잔뜩 사왔어. 그러니까 명절 연휴 3일 동안 쭉 있다가 가라. 알겠냐? 시어머니는 친정엄마가 아프다고 말을 해도 별로 신경도 쓰지 않는 눈치였어요. 게다가 오히려 그렇게 아프면 병원에 입원을 시키지. 왜 집에서 돌보냐고 저한테 시댁에 오기 싫어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고까지 말을 하시더군요. 이미 자기는 저한테 시킬 일들을 다 계획 세워뒀으니 내빼지 말고 무조건 오라고 소리만 고래고래 지르며 난리를 치셨어요. 제가 안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픈 부모님 집에 놓아두고 명절에 하루 인사드리러 간다고 해도 난리를 부리는 모습에 정이 뚝 떨어졌죠. 게다가 그간 명절마다 시댁에서 갖은 고생했던 게 눈앞에 쭉 펼쳐지면서 저도 뚜껑이 열리더군요. 시어머니와는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하소연하면서 따져댔어요. 여보,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아파서 이번 명절에 하루만 있다 오겠다고 했는데 나한테 무조건 명절 연휴 내내 있어야 된다고 오히려 화를 내신다. 우리 엄마 어디 아픈지도 안 물어보시고 말이야. 우리가 명절에만 얼굴 볼 수 있으니까 하루만 있다가 간다고 하니 서운하셔서 그러셨겠지.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뭐? 서운하셔서? 나보고 뭐라는 줄 알아? 나한테 일 시킬 것들 리스트 쫙 만들어뒀으니 무조건 3일 다 있다 가라시던데 그게 서운해서 하는 말이냐? 옆에 두고 일 시켜 먹으면서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지. 당신도 그동안 봐왔잖아. 내가 시댁 가면 맨날 죄인처럼 고개 숙이고 시어머니 온갖 구박 다 받아내고 시키는 일 하느라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하는 거. 알지, 알아. 나도 당신이 명절마다 우리 엄마 때문에 고생하는 거 다 알고 있어. 이번에 장모님 아프셔서 하루만 있겠다고 내가 말해볼 테니까 그만해. 당신 진짜 중간에서 처신 똑바로 해. 안 된다고 해도 난 무조건 이번엔 하루만 있다가 와서 우리 엄마 병간호할 거니까. 저는 그간 남편에게 시댁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딱히 한 적이 없었어요. 친정 근처에 이사를 와서 친정집 가게 일 도우면서도 남편도 싫은 소리 한 번 하지 않았거든요. 자기가 교통사고 후유증이 온 게 친정엄마 탓이라고 한 적도 없었고요. 오히려 시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실 때면 자기가 운전을 잘못해서 난 사고인데 왜 장모님 탓을 하냐. 내가 몸이 안 좋아진 게 왜 장모님 때문이냐면서 옆에서 한 소리 해주기도 했고요. 그게 너무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론 미안하기도 해서 저 역시 시댁에서 시어머니가 함부로 저럴 때에도 참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친정엄마가 아프신데도 이해도 안 해주시고 막무가내로 명절을 부르면서 집안일이나 하라고 하시는 태도에 저도 그날은 남편에게 따져댈 수밖에 없었어요. 한참을 저한테 시달린 남편은 자기가 중간에서 잘 말하겠다고 했지만 명절 하루 전날까지도 시어머니한테 이야기하지 않았죠. 어머니한테 말씀드린 거 맞아? 우리 하루만 있다 온다고. 내가 전화할 때마다 엄마가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 뭐? 당장 내일이 명절 시작인데 아직도 말씀을 안 드렸어? 그럼 문자로라도 남기던가. 전날에도 말을 하지 않은 걸 제가 알게 돼서 남편을 닥달했지만 계속 시어머니한테 연락하는 것을 피하기만 하더군요. 결국 전 명절 연휴 첫날에 시댁에 가지 않았고 집에서 친정엄마 간호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바로 아픈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하셨더군요. 옆에서 두 분이 통화하는 것을 들어보니 시어머니께서 저희 친정엄마에게 몸이 진짜 아픈 거 맞냐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며느리가 명절에 시댁에 안 올 수가 있냐. 아들 1년에 딱 2번 보는데 올해는 사돈 때문에 그것도 못 보게 생겼다면서 나중에는 저희 친정엄마가 아픈 것을 탓하시더군요. 그 이야기에 저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친정엄마의 전화기를 빼앗아 버렸어요. 어머니, 대체 아픈 사람한테 전화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저 지금 친정엄마 바로 옆에 있어서 두 분이 통화하는 거 다 들었는데 말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저희 친정엄마가 아픈 게 잘못이라고요? 너는 왜 남의 통화를 엿듣고 그래? 그리고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네 엄마가 아파서 네가 시댁에 안 온다 그랬잖아. 그럼 내가 내 아들 얼굴 못 보는 게 사돈 탓이지 누구 탓이야? 제가 언제 안 간다 했어요? 명절 당일에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루 그거 잠깐 와서 들리는 게 오는 거냐? 며느리가 그게 할 소리야? 전날 와서 요리도 하고 차례 지내고 나면 집에 온 가족들 식사 챙기고 가는 사람 배웅하고 해야지. 거기다가 어머니가 시키시는 집안 잡일도 다 하고요. 네? 잡일? 너 내가 명절마다 일 시킨 걸 잡일이라고 했어? 네, 잡일이죠. 한겨울에 계절 바뀐다고 옷장 정리시키면서 구멍난 옷 꿰매라고 하질 않나. 멀쩡하게 놓여있는 그릇들 다 꺼내서 닫고 다시 넣어두라고 하질 않나. 그게 저 괴롭히라고 만들어낸 잡일이지. 아니면 뭐예요? 저도 폭발해서 시어머니와 소리를 지르며 싸우게 됐죠. 옆에서 친정엄마가 손을 저으며 그만하라고 말리셨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남편이 일을 못해서 생활하기 어려운데 친정 부모님 덕분에 저희가 돈 벌고 애들도 키우고 있잖아요. 못난 아들 저희 부모님이 걷어주셨는데 고맙다는 인사는커녕 매번 전화하셔서 짜증만 부리고 불만만 이야기하시니 옆에서 보는 제가 다 민망하네요. 어머님은 염치라는 게 없으세요? 뭐라고? 너 지금 나한테 염치 운운했어? 그리고 누구 보고 못난 아들이라는 거야? 우리 아들이 뭐가 못났어? 사지 멀쩡하고 신수 훤하구만. 몸 아파서 돈 못 벌어오는 거? 그거 다 네 엄마 때문이잖아. 그래서 네 엄마도 양심에 질리니까 가게에서 일하게 해준 거고. 아니냐? 남편 몸이 저리 된 게 아직도 저희 엄마 탓이라고 생각하세요? 병원에 가도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데 그건 그냥 저 사람이 예민해서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가 예민하게 낳아놓고서는 왜 저희 엄마 탓을 하세요? 저 지난 3년간 할 만큼 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집 며느리들보다 더 열심히 명절에 찾아뵀는데 앞으로는 저는 며느리 노릇 못하겠네요. 이제 명절에 저는 안 가고 남편만 보내도록 할 테니까 잘난 아드님 맛있는 거 많이 해서 먹이세요. 뭐 이년아? 너 지금 시댁이랑 인연 끊겠다고 하는 거야? 그간 명절에만 잠깐 와서 얼굴 비친 거밖에 없으면서 누가 보면 아주 종갓집 며느리만큼 열심히 시댁살이 한 줄 알겠다. 어? 시어머니는 제가 앞으로 명절에도 내려가지 않겠다고 하자 노발대발 하시더군요. 전화기 너머로도 시어머니의 화가 느껴지는 듯 했어요. 하지만 저도 이번엔 숙이지 않고 제 마음대로 하기로 마음먹었죠. 저는 전화를 끊고 당장 남편에게 시댁으로 내려가라고 말을 했고 남편이 시댁에 갔을 때 남편의 짐을 싸서 편지 한 장과 함께 시댁으로 보내버렸어요. 편지에는 아들의 명절에만 보는 게 그렇게 억울하시다면 직접 데리고 지내셔도 된다고 써놨죠. 뭐 명절이 끝나고 남편은 다시 자기 짐을 가지고 저와 살던 집으로 들어왔지만 말이에요. 그래도 남편도 이후로는 저에게 시댁에 가잔 소리는 하지 않았고 저는 그때부터 시댁의 발길을 끊고 살게 됐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연을 끊고 살고 있었는데 시누이가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쯤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하시더군요. 예, 잘 지내고 있냐? 어머님, 네, 저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어쩐 일로 저한테 다 전화를 주셨어요? 그게 말이야, 너도 알지? 경부 이번에 결혼하는 거. 네, 남편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이번에 상견례하신다면서요. 그래, 다름이 아니라 경보 결혼하면서 가족들끼리 모이는 자리가 많을 텐데 너랑 나랑 사이가 별로 좋지 않잖아. 그래서 사위 보기도 민망하고 서로 불편하니 너한테 화해하자고 연락했어. 네? 화해요? 아, 그래. 우리가 저번에 명절 때 크게 싸운 후로 연락도 안 하고 왕래도 없잖아. 그래서 화해하자고. 어차피 상견례 때도 만나야 되고 결혼식 집들이 이것저것 네 신혼부부랑 많이 만날 텐데 사위 보는 눈도 있고 말이지. 그때 내가 미안했다. 내 딸 결혼한다고 하니 얘가 시집살이는 하지 않을지 걱정이 되더구나. 나 같은 시어머니 만나면 어쩌나 싶더라고. 근데 마침 네가 떠올랐어. 내 딸은 좋은 시부모님 밑에 들어가서 사랑만 받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막상 너한테는 내가 잘 못해준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 사위가 새로 들어오는데 가족들끼리 사이가 좋지 않은 것도 보기 민망하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시누이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셨대요. 그러면서 저에게 사과하시면서 저와 앞으로는 잘 지내고 싶다 하시더군요. 너무 갑작스레 전화해서 말씀을 하신 거라 저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도 제가 놀랬다는 걸 눈치채셨는지 대답을 강요하진 않으시고 본인 말을 계속 이어가시더군요. 이제 명절에 매번 부르지도 않으마. 나도 내 딸이 시댁에 명절마다 가서 요리하고 남자들 밥 챙겨주고 시어머니 옷장 정리하는 거 싫다. 앞으로 너를 내 딸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대할 테니 걱정 말어. 나 이번에 내 딸 결혼시키면서 정말로 많이 뉘우치고 생각 바뀌었다. 진짜야. 평소 고집 세고 이기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던 시어머니가 저한테 먼저 연락을 해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 놀랐어요. 전화로 이야기를 들어 다행이지 진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솔직히 저는 시어머니를 용서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간 제가 당했던 수모와 아픈 친정엄마한테 막말을 퍼붓던 장면을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먼저 내민 손을 거절하면 앞으로 정말 시댁 식구들과 평생 인연 끊고 지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하고 앞으로 계속 한 입을 덮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지내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결국 시어머니와 화해하기로 마음먹었죠. 이후 시누이 결혼 때문에 만날 때마다 서로 어색하긴 했지만 웃으면서 대하려고 서로 노력했어요. 가끔 전화로 안부 인사를 주고받게 됐고 예전보다 사이가 점점 좋아졌어요. 그렇게 신우가 결혼을 하고 나서 바로 돌아오는 다음 명절에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하시더군요. 화해하고 맞이하는 첫 명절에 맞춰서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오니 혹시 또 시댁에 일찍 오라고 하시는 걸 아니까 전화를 받기 전부터 덜컥 겁부터 났어요. 네,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뭐 좀 물어보려고 말이야. 너 이번에도 명절에 가게 때문에 바쁘냐? 근데 시어머니께서는 대뜸 이번 명절에 바쁘냐고 물어보시더군요. 저는 혹시라도 마음이 변해서 저보고 오랜만에 시댁에 내려오라고 할까봐 바쁜 척을 했어요. 아, 네. 저희 가게는 연휴가 따로 없어서 명절에도 늘 문을 열거든요. 근데 명절에 가게 문 여는 데가 저희밖에 없으니 사람들로 항상 붐벼요. 게다가 요즘에는 친정 부모님이 가게를 전적으로 저랑 남편에게 맡기고 안 나오셔서 저는 가게에서 일하느라 바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리 비우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명절에 가게 때문에 바쁘냐고 질문 하나 했더니 무슨 말이 이렇게 길어? 너 내가 명절에 시댁 와서 일하라고 할까봐 그러냐? 저번에 내가 화해하자고 하면서 말한 거 잊었어? 너한테는 앞으로 절대 명절에 시댁 와서 요리하라고 안 한다 했잖아. 근데 시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곤 한참을 웃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순간 저도 모르게 민망해서 얼굴이 다 빨개졌어요. 그럼 명절에 바쁘냐고 왜 물어보신 거예요? 시댁에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려던 거 아니에요? 아니야.
우리 이번에 같이 가족여행 가기로 했거든. 그래서 너도 같이 가자고 물어보려고 전화한 거다. 네? 가족여행이요? 명절에 제사 안 지내고 여행을 가신다고요? 어, 그래 뭐 제사야 한평생 열심히 지내는데 이번에 한번 빠진다고 조사님들이 노여워하시겠어? 오히려 잘 놀다 오라고 웃으시겠지. 이번에 우리 딸 결혼했잖아. 그래서 가족끼리 친해질 겸 베트남 가려고 하거든. 베트남 가서 음식하려고 괴롭히지 않을 테니 한번 잘 생각해봐라. 아, 네. 제가 여행을 같이 가면 가게를 비워야 돼서요. 한번 생각해보고 연락 다시 드릴게요. 전화를 끊자 옆에 계시던 친정어머니가 궁금해하는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더군요. 뭐야? 너희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명절에 내려오라고 하시든 저번에 화해하면서 절대 시집살이 안 시킨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어? 네, 그랬죠. 이번에는 그것 때문에 전화하신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랄까요? 뭔데? 전화해서 뭐라고 하셨는데? 이번 명절에는 제사 안 지내고 다 같이 가족여행 가기로 했다면서 저보고도 오라고 하시네요. 베트남 여행 가재요. 제 이야기를 들은 친정엄마의 눈이 동그래지셨어요. 정말? 웬일이니? 너희 시어머니가 진짜 편하긴 하셨나 보다. 그 고리타분한 분이 차례도 안 지내고 해외여행을? 그래서 너도 가려고? 글쎄요, 한번 생각해봐야겠어요. 저희 가게는 명절에도 문 열잖아요. 저랑 남편이랑 여행 가면 누가 가게를 보겠어요. 그러지 말고 한번 다녀와. 이번 명절에는 나랑 네 아버지가 같이 가게 열 테니까. 사실 나는 네 시어머니가 본인 딸 결혼식 하는데 며느리랑 사이 안 좋은 거 들키면 쪽팔리니까 너한테 화해하는 척하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다. 늘 잠깐씩 얼굴만 봤는데 이번에 며칠 같이 지내면서 어머니랑 관계도 좀 회복하고 아마 네 시어머니도 그러려고 너한테 같이 가자고 한 거 아니겠어? 친정엄마는 저와 시어머니 통화 내용을 들으시고는 얼굴이 활짝 피시더군요. 시어머니가 저랑 잘 지내시려고 일부러 같이 가자고 하신 것 같다면서요. 자기가 가게를 봐줄 테니 여행을 다녀오라고까지 하시면서 저에게 꼭 여행을 가라고 하셨죠. 잠시 생각해보니 친정엄마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다시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려서 함께 베트남 여행을 가자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남편한테 들어보니 이번 여행 경비는 시어머니가 전부 부담하신다고 했다 하더라고요. 진짜? 가족 수가 몇인데 어머니가 그걸 다 부담하신다고? 이번에 사위 새로 들어와서 자기 기분 좋다고 쏜다고 하셨어. 그래도 해외라 금액이 꽤 될 텐데 얼마인지 알아?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 돈 500 정도 나온 것 같던데. 시어머니는 5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가족여행에 쓰신다더군요. 근데 생각해보니 여행 경비를 제가 보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어요. 아무래도 일전에 저에게 먼저 시어머니가 화해의 손을 내밀어 주셨고 그간 연락을 안 하면서 저도 시댁에 용돈 한번 드린 적 없었거든요. 근데 그 여행 경비 말이야. 우리가 대신 내드리는 건 어떨까? 베트남 여행 경비를 우리가 내자고? 갑자기 왜? 뭐 나도 죄송한 것도 있고 게다가 아가씨 결혼할 때 잘 챙겨주지도 못했잖아. 가족끼리 가는 첫 여행이니까 우리가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 돈을 보태드리는 건 나도 찬성이야. 근데 500은 좀 무리 아니야? 반 해서 250 정도면 괜찮은 금액 같은데? 기왕 하는 김에 전부 다 내자. 그래야 우리도 체면이 서지. 솔직히 언제 또 우리가 시간 내서 가족여행을 가겠어. 이럴 때 큰아들 맏며느리 노릇 한번 해보자. 혹시 알아? 나중에 시어머니가 반밖에 돈 안 보탰다고 트집 잡으실지. 제가 여행 경비 500을 다 부담하자고 하니 오히려 남편이 너무 큰 금액이라고 반대를 했어요. 하지만 제 생각에 한번 쏘는 김에 통 크게 쏴놔야
나중에 아쉬운 소리를 안 들을 거라고 남편을 설득했고 시어머니에게 500만 원을 보내드렸어요. 비행기가 새벽 일찍 출발한다고 하길래 혹시라도 늦을까봐 저와 남편은 전날 공항 근처에서 하루 자고 공항으로 향했어요. 약속 장소에는 딱 시어머니만 서 계시더군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근데 왜 혼자 계세요? 아가씨네 외는 어디 계세요? 나를 먼저 여기 세워주고 주차하러 갔어. 아마 곧 올 거다. 근데 아가, 너는 여기 왜 왔어? 남편 해외여행 간다고 해서 배웅해 주려고 왔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여행 가신다고 저한테도 같이 가자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짐까지 싸서 여기로 왔죠. 아, 네가 헷갈렸나 본데 내가 스케줄 물어본 건 우리 아들 괜찮은지 물어본 거였지. 너 나랑 불편하잖아. 근데 무슨 여행을 가니? 게다가 네가 가게 핑계대면서 바쁘다고 문 연다고 했잖아. 문 여는 건 맞죠. 제가 베트남 가족여행 간다고 해서 친정 부모님이 대신 가게 봐주시기로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함께 간다고 그래서 제가 여행 경비도 500이나 보내드렸는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돈은 보내줬지. 우리 가족끼리 여행 가라고 말이야. 근데 네가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었어? 네가 날 가족이라 생각했니? 1년 동안 시댁 한 번 오지도 않고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연락도 안 하더니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하니 내가 좀 거북스럽네. 제가 어머니 아들의 부인인데 어머니는 절 남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같이 가자고 전화는 왜 하신 거예요? 아, 그건 예의상 해본 말이지. 그때 옆에 우리 사위랑 딸이랑 다 같이 있었거든. 시어머니는 대뜸 저한테 자기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며 가족여행에는 왜 왔냐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제 비행기 티켓은 예매하지도 않으셨다 했어요. 농담을 지나치게 하시나 싶어 예매표를 확인해 봤는데 진짜 제 이름은 없었어요.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니 저도 점점 화가 났고요. 그럼 제가 드린 여행 경비 주세요. 저는 당연히 같이 가는 줄 알고 보태드린 건데 제가 가지 않으니 다시 돌려받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이미 받은 돈을 내가 왜 다시 돌려줘야 돼? 1년 동안 너 명절에 일하러 안 왔잖아. 명절에 일 안 하고 돈으로 대신했다 쳐라. 명절날 며느리 노릇하기 싫으면 뭐 돈이라도 내야지. 그리고 앞으로 매년 1년에 한 번씩은 가족여행 갈 건데 그때도 네가 다 경비대라. 일 안 하는 비용으로. 알겠어? 대신 너는 시댁에 와서 일 안 해도 내가 뭐라고 하나마. 요리는 잘난 네 부모 가게에서나 열심히 해라. 시어머니는 그간 일 안 한 대가를 돈으로 지불했다 생각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앞으로도 자주 가족여행을 갈 예정인데 저보고 그 경비를 대라고 하셨죠. 제가 하도 황당해서 따지려고 하자 제 말을 끊으시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셨어요. 그럼 나는 이만 베트남행 비행기 타러 간다. 네가 준 돈으로 잘 놀다 오마. 지는 가지도 않는데 500씩이나 보태주고 참 고맙다. 시어머니가 공항 안으로 들어가시고 저는 남편을 붙잡고 물어봤어요. 당신도 알고 있었어? 어머니가 나만 쏙 빼고 여행 계획하신 거. 아니, 나도 몰랐어. 이번에 엄마가 다 알아서 한 거라서 나도 지금 한 거야. 그래, 그럼 우리 그냥 집으로 가자. 집으로? 왜? 내 비행기표는 없다잖아. 그리고 숙박이랑 다른 것들도 나는 빼고 예약하셨다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베트남을 가니? 그니까 집으로 가야지. 아니 근데 나는 예약되어 있는데 엄마가 당신 것만 안 했지. 내 건 다 준비해 두셨거든. 그니까 나는 베트남 여행 갔다 올게. 내가 베트남 여행을 얼마나 가고 싶어 했는지 당신도 알잖아. 한 번도 못 가봐서 진짜 가보고 싶어. 베트남 갔다 온 주변 사람들이 진짜 좋았다고 하더라고. 너는 내가 해외여행을 못 가는데 따라간다고?
그게 지금 남편이란 인간이 할 소리야? 그럼 어떻게 해? 예약한 거 취소하라고? 지금 취소하면 환불도 제대로 못 받는데 그럼 그냥 돈 날리는 거잖아. 됐어. 그냥 돈 날려. 돈 버리는 셈 치면 되지 뭐. 그깟 돈은 벌면 되는데 뭐가 아까워서 이래? 아이 진짜 왜 이래? 어차피 당신 원래 우리 엄마 싫어했잖아. 그리고 내 동생도 불편해했고 같이 안 가면 좋지 뭘 그래. 이번에는 가게도 장인 장모님이 봐주신다고 했으니까 당신은 명절 연휴 동안 오랜만에 집에서 푹 쉬고 있어. 나는 베트남 다녀올 테니까. 남편은 붙잡고 있던 제 손을 뿌리치고는 웃으면서 공항으로 들어가더군요. 그 뒷모습이 어찌나 즐거워 보이던죠. 하지만 홀로 벌어진 저는 혼자 공항 앞에 남겨져서 눈물을 쏟을 뻔했어요. 그때 마침 저 멀리서 아가씨 부부가 저를 향해 인사하면서 오더라고요. 언니는 가게 때문에 가족여행 같이 못 간다고 하던데 오빠 배웅해주러 왔어요? 아, 네. 이렇게 오래 떨어져 있는 게 처음이라서요. 신우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니 솔직히 이야기하기 창피해서 저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고 말았죠. 엄청 인고 부부시네요. 저희도 그렇게 잘 지내고 싶어요. 앞으로 저희 롤모델 부부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 축의금을 1,000만 원이나 주시고 경황이 없어서 감사 인사도 너무 늦게 드리네요. 축의금을 1,000만 원이나 냈다고요? 아, 여보, 그런 이야기 왜 해? 오빠가 언니 몰래 많이 냈다고 한 건데 1,000만 원 축의금을 내는데 자기 아내한테 비밀로 하신 거라고? 생각보다 그리 사이가 좋은 건 아니신가 보네. 조용히 해. 이 사람이 진짜 눈치 없이. 언니, 저희는 비행기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먼저 가볼게요. 그럼 다음에 봬요. 신우이는 제가 뭐라도 물어볼까봐 도망치듯이 공항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남편이 신우이 결혼 축의금으로 1,000만 원을 냈다기에 저는 바로 남편의 통장을 확인해봤죠. 근데 같이 돈을 모으고 있는 통장에서는 출금한 내역이 전혀 없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1,000만 원이라는 돈이 대체 어디서 생겼나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됐죠. 그러다 문득 식당 계산대에 서 있던 남편이 떠오르더라고요. 남편이 쉬는 날에 제가 카운터를 보고 있으면 자기가 일을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저한테는 집에 가서 쉬라고 대신 일을 해주곤 했거든요. 혹시나 싶어 가게 CCTV를 돌려봤더니 거기서 남편이 돈을 슬쩍 주머니에 넣는 것이 찍혔습니다. 카운터를 보는 날에는 늘 돈을 빼가는 것 같더군요. 대충 보아하니 1,000만 원은 좋게 넘는 돈을 그동안 빼돌린 느낌이 들었죠. 예전에 시댁에서 옷장 정리할 때 시어머니가 비상금을 두는 곳이라고 하면서 자랑삼아 이야기하던 게 떠올라서 저희 집 옷장을 한번 뒤져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처럼 옷장 아래쪽 서랍 뒤편에 테이프로 봉투를 붙여놨더군요. 열어보니 현금이 300만 원이나 들어있었는데 가게 금고에서 슬쩍슬쩍 하다 보니 간간이 1,000원, 5,000원짜리도 섞여 있었죠. 안 그래도 그간 일은 안 하고 농땡이를 부리면서 사정 노릇을 했는데 가게에서 돈을 훔쳐갔다는 사실에 뚜껑이 열리더군요. 게다가 그 돈을 모아서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신우이한테 축의금을 1,000만 원이나 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어요. 저만 쏙 빼놓고 여행 계획을 짠 시어머니한테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심지어 놀러 간다고 신나서 비행기 타러 갔던 남편이 자꾸 눈앞에 하릉거렸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했죠. 나 이제 곧 비행기 타야 돼서 전화 오래 못 받아. 왜 갑자기 전화했어? 아니, 푹 쉬다 오라고 이야기하려고. 아까는 화난 것 같았는데 괜찮아졌나 보네. 그래 알았어. 내가 당신 목까지 푹 쉬다가 올게. 예쁜 사진 많이 찍어서 매일 보내줄 테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당신도 잘 쉬어. 나는 이번 명절엔 하나도 못 쉴 것 같아. 오면 너한테 바로 이혼 서류 날리려면 명절 내내 이혼 준비해야 돼서 바빠. 뭐? 이혼을 하니 무슨 말이야? 나 네가 아가씨 축의금 1,000만 원을 어디서 구했는지 알게 됐거든.
남편은 자기가 공항 한가운데에 있다는 걸 잊은 듯이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러자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전화기를 뺏으셨어요. 이혼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너 지금 내가 가족여행 안 데리고 왔다고 네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하는 거야? 네? 아니요. 저는 가족이 아니라서 가족여행에 안 데리고 가신 건데 그거 가지고 제가 이러겠어요? 이혼은 남편한테 한번 물어보시고요. 어머님이 이혼의 100% 원인은 아니지만 영향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네요. 그래서 남편이 잘못한 거 굳이 힘들게 용서 안 하고 덕분에 저도 편히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행 잘 다녀오세요. 지금 여행 경비도 나중에 재산 분할로 다 돌려받을 거니까 아껴서 쓰시고요. 그거 다 아드님 돈이에요. 남편은 제가 이혼하자고 전화까지 했는데 결국 베트남 비행기를 타고 여행 갔다 왔어요. 제가 이혼 이야기를 한 건 그냥 화가 나서 한 빈말인 줄 알았는지 거기서 자기 셀카까지 찍어서 어찌나 많이 보내던지요. 하지만 저는 그 사이 이혼 준비를 확실히 해뒀고 집에 있던 남편 물건들은 시댁으로 다 보내뒀죠. 베트남에서 돌아온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그제야 사태 파악을 하고 잘못했다고 울면서 빌었지만 저는 끝내 남편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고 재산 분할을 정확히 해서 저희는 그렇게 이혼을 했습니다. 저 남편은 아직도 교통사고 후유증 타령을 하면서 일을 못한다고 해서 시댁에서 뒹굴뒹굴 놀고 있다고 하네요. 전 시어머니는 저한테 500만 원 여행 경비를, 전 남편은 지동생 축의금 1000만 원을 몰래 뜯어내려다가 결국 시어머니 연금으로 생활을 겨우겨우 이어나가는 꼴이 되었네요. 이후에 친정 부모님은 가게 명의를 완전히 저에게 넘겨줬어요. 맨날 농땡이 부리던 남편도 없어졌으니 이제 믿고 맡길 수 있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저는 사장님이 되었고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별나드였습니다.